이 자녀관계. 자, 이혼하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재산은 깔끔해요. 왜? 수량으로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깔끔해집니다. 정리정돈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반으로 잘라갈 수도 없고, 솔로몬의 판결처럼 할 수도 없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얘도 키우겠다 그러고 아빠도 키우겠다 그러고 엄마도 키우겠다 그러고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을 때 무심을 하죠. 그래, 반반 가져가라. 전기톱으로 잘라내겠네.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초로 법률을 어겼습니다. 판결을 내렸으면 지켜야죠. 거기서 벌써 법을 회피하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맞잖아. 물론 우리는 굉장히 현명한 판결. 왜? 엄마와 아빠. 그러면 누가? 엄마가 그냥 줄 수밖에 없네. 안 그러면 죽으니까. 물론 그거를 유도하긴 했겠지만,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판결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는 것이 판결을 내리게 됐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에요, 위법. 그 자체가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미 위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률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명한 판결이 아니고 조종을 해줬어야죠. 그건 조종이라 그래야 돼요. 조종은 뭡니까? 상호 협의를 통해서 현명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판결은 법의 가치에 의해서 법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거거든요. 지켜야 돼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지킬 테니까. 근데 어쨌든 조종을 했다고 얘기하죠. 뭐. 자, 그렇게 조종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나오는 게 자녀입니다. 이거를 항상 자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관계에. 자, 그러면 이 자녀는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죠. 그죠? 자녀는 꼭 남자는 애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남자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 남자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어요. 자, 재밌는 게 이제 뭘로 돌아갑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인간에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둘이 함께 갈 때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라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게 좋을 것이냐, 여자라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게 좋을 것이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자, 아이들이지만 남자아이는 남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여자아이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남자아이의 마음을 여자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정반대에 있죠. 그럼 양육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양육되는 과정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게 기억 속에다 넣어서 자기 심리를 형성해 나가는 자아 실현을 위한 바로 자아 형성기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할 때 엄마의 자아 형태를 엄마의 형태를 가져갈지 아니면 아빠의 형태를 가져갈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남자아이에게 엄마의 자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전해지죠? 굉장히 좋아지겠죠? 여자의 심리, 재밌는 건 여자의 마음은 몰라요. 그 자아가 형성된다는 얘기가 심리가 작용되는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아이한테 아빠가 만약에 남자아이는 아빠 양육을 하면 뭡니까? 남자아이를 아빠 남자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작용하고 있는 심리, 즉 자아에 관련되는 부분을 자기도 모르면서 배워요. 물론 이 아이가 게임에 들어갔던 뭐가 들어갔던 뭘 들어갔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어떤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이냐는 걸 논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엄마는 여자아이를 그리고 아빠는 남자아이를 양육하라고 얘기해요.
둘 다 양육하면 되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이 둘 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놓고 볼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다고 볼 때는 함께 키우게 되면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자기 자아를 만들어가요. 아이를 향해서. 근데 그게 없으면 이상하게 닮아가요.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만 받을 거냐? 아니면 형제관계에 관련된 거, 자매관계에 관련된 있는 부분에서 이 형성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돌아갈 때 남자아이는 자아가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여자아이는 여자의 자아가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남자아이인데 엄마가 키워야 되고 여자아이인데 아빠가 키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피치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엄마와 아빠는 분리해서 남자와 여자가 되더라도 내 아이는 정반대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정반대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 다 난 거죠. 이혼한 가정에서 결손 가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아이들이 바로 이 마음을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 이 마음이 함께 공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이 마음 공유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엇나가는 거예요. 어긋나요. 그 마음 공유, 자기가 이 비어있는 마음을 어딘가로부터 형성을 해 나가려고 밖으로 튀쳐나가는 게 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손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결손가정이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결손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왜 뭔가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잊어버렸다 해서 결손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됐어요. 결손가정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에요. 한부모 가정.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는 부모지. 한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재밌게도 엄마와 아빠를 통칭해서 부모라고 합니다. 지아비 부자를 쓰고 어미 무자를 써서 부모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사람만 있어. 그러면 한부모라는 말은 이미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한모가정, 한부가정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편부모, 편부가정 또는 편모가정 이런 말을 써요. 근데 편자라는 말이 뭡니까? 어감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예 은연중에 깔보는 말이 바로 한부모 가정이니 편모 가정이니 편부 가정이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냥 가정일 뿐인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부가 아이를 양육한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큽니까?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편부 가정이 자랐다고 그 아이가 잘못 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미리 그렇게 깔아놓고 비교 위해서 자기는 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느라고 우월주의죠. 굉장히 잘못된 거 용어들부터가 벌써 이미 잘못됐어요. 가정인데 엄마만 있고 아빠가 없는 가정. 차라리 물론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여서 쓸 수 있는 용어를 또 찾죠.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라는 그 아이는 뭔 죄인데요? 엄마 아빠가 남자와 여자로 살겠다는데 그 아이는 무슨 죄인데요? 이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자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키우더라도 내가 아들을 키우느냐 그다음에 내가 딸을 키우느냐 내가 여자냐 내가 남자냐에 따라서 과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나는 남자야. 근데 내 딸은 여자야. 내가 여자 마음을 한번 내가 가져봤어야 알지. 내가 느껴봤어야 알지. 그러나 기분은 알잖아. 이해는 했으니까 이제 이 마음이라는 놈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 여자는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알았어. 그래서 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남자애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 그럼 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여자애는 미절고절 하면서 찾아줘야 돼. 같이.
그죠? 결정적일 때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아이들이 하듯이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여자애 어떻게 됩니까? 엄청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그 관심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 관심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출하는 거예요. 애들 가출 청소년들이 왜 생깁니까? 부모가 한 부모만 있다 해서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 가출해요. 왜 가출합니까? 간단해요. 여자아이는 관심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가출하는 거고, 남자아이는 재미없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집에서 왜 뛰쳐나갑니까? 남자아이는 지멋대로 가만히 두면 절대 집 안 나갑니다. 간섭 안 하고 가만히 두면 남자아이는 집 안 나가요. 근데 여자아이는 그러면 집 나가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관심은 나쁜 관심도 있고 좋은 관심도 있잖아요. 엄마랑 죽을 듯이 싸워도 뒤뛰쳐나간다 그럴 때 조금만 말려주고 이러면 또 안 나갑니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아이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글로 가는 겁니다. 여자아이는. 그래서 아이들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사랑하는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는지 뭐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가라.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자기도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래서 다시 또 집을 들여보내면, 강제적이 됐든 뭐가 됐든 들여보내고 나면 그 아이가 견뎌집니까? 또 나오죠. 왜? 어차피 없는 건데. 그건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죠. 결국 뭐냐면 이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는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엄마, 아빠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자꾸 아이에게 전가시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게 가는데 이 아이들이 방해물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방해물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너만 없었어도 너무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나는 엄마를 또는 아빠를 굉장히 불행에 벌써 태생 자체가 난 이미 불행 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 참 잘 형성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딘가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세상 사는 그 자체가 생존이에요. 부모로부터 양육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의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만 조정을 하면 아주 잘 양육돼요. 그리고 굉장한 행복을 안겨줍니다. 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자녀는 살아있거든요. 주는 대로 그 아이는 반응을 합니다. 관심을 보여주는 대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는 대로 그 아이들은 갑니다. 양육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들은 자꾸 탓을 하게 되고 오늘. 왜?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애 탓을 해요. 아이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죄야.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죄라고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 자녀 관계의 문제만큼은 나름대로 이제 마음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 누가 이렇게 함께 가져갈 거냐. 생물학적 아버지, 즉 아빠와 엄마는 죽는 날까지 안 바뀝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안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인력에, 타인에 의해서도 그렇고 자기에 의해서도 안 바뀌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별 마음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픽 트랜스젠더가 됐어. 그래도 마음은 안 바뀝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은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죽는 날까지 남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여자아이는 죽는 날까지 여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자기 몸을 아무리 다 뒤바꿔도 심리는 바뀔지 몰라나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부모가 안 바뀝니다. 부모가. 어쨌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안 바뀌어요. 다른 건 다 바뀌는데 부모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안 바뀌어요. 또 뭐가 안 바뀔까요? 또 안 바뀔 거. 혈액형?
그러면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혈액형을 통째로 바꾸게 생겼어. 세상은 몰라. 진짜 진리, 절대 불변의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마음이 안 바뀌는 거, 그리고 부모가 안 바뀌어요. 부모가. 재밌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안 바뀔까? 그 애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애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근데 이 아이에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자꾸 뭐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 두 개가 절대 진리가 무너져요. 무너지면 아무리 대단한 걸 쌓아놓더라도 이 아이는 평생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기왕이면 절대 바꿀 수 없는 마음과 그리고 부모에 관련된 것을 자기 안에서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양육이에요. 최고의 양육.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자녀관계예요. 자녀관계는 짐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 그 자체예요. 남편에게도 그 다음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내 아이가 절대 진리에서 맡길 수 없는 이 유일한 하나가 내 아이예요. 재밌게도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요. 막 나가라고 그러고 싸우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 자녀관계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